안녕하세요. 오늘은 외국 약대를 졸업한 약사분들이 캐나다 약사가 되기 위해서 그 과정 중의 일부인 Canadian Pharmacy Practice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과정은 BC주 UBC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하였고 저의 개인적인 경험담이 곁들였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저의 순순히 개인적인 의견일 뿐 정답도 아니고 UBC나 BC주 약사의 어느 방침과도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래 CP3 과정은 캐나다 BC주에서 약사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필수 조건은 아니었습니다. 약사분들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과정이었는데 몇 년 전부터 BC주에서 반드시 해야만 되는 과정 중에 일부로 포함되었습니다. 맨 먼저 이 프로그램을 필수로 한 곳은 온타리오 주였고 그 다음이 BC주입니다. 다른 주는 반드시 해야 되는 주도 있고 안 되는 주도 있습니다. 그것은 약사님들이 면허를 등록하기를 원하는 주 약사의 홈페이지에 가시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반드시 내가 등록하고자 하는 약사에서 어떤 과정을 필요로 하는지를 반드시 본인 스스로 꼼꼼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과정인 경우에는 몇 년 안에 반드시 거쳐야만 하기 때문에 그 기간을 넘겨버리면 다시 원점부터 다시 과정을 하셔야 되니까 반드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러한 CP3 프로그램을 반드시 필수로 하지 않는 주에 약사로 등록하는 것이 더 편하지 않는가 하실 수 있는데 제가 면허를 등록할 당시에 몇몇 개의 주의 약사의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았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BC주 약사의 등록에 영어 성적이 가장 낮았습니다. 보통 IELTS Average 7입니다. 어떤 주 약사에는 Average가 아니고 4개의 과정 전부 다 7 이상을 받으셔야 됐습니다. 그래서 BC주에 등록을 많이 하는 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선택은 약사님들 각자의 몫입니다. 나는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돈을 아끼고 그 과정을 패스하겠다. 그러면 다른 주에 가서 약사 등록을 하셔서 그 약사 면허를 다른 주로 전환하시면 됩니다. UBC에서 하고 있는 CP3 프로그램의 입학 자격 요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따르면 외국 약대를 졸업한 졸업생이나 약사, 그렇지만 미국 본토에서 공부한 약사는 제외입니다. 다음 두 번째, 캐나다에서 약사가 되었지만 내가 더 공부하고 싶다. 이런 경우에도 입학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르겠습니다. 캐나다에서 공부해서 약사가 된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에 입학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약사들은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지조차도 제가 현장에서 만났을 때 몰랐습니다. 외국 약사가 면허를 바꿀 수 있는지 어떻게 하는지 저한테 오히려 물어봤습니다. 아, 그런 게 있구나 이러면서. 그래서 두 번째 조건은 모르겠습니다. 그런 약사님이 있으면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캐나다에서 약사가 되었는데 이 프로그램을 자기를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한 적이 있다. 한번 만나서 얘기 들어보고 싶습니다. BC주에서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시는 약사님들은 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몇 년 전에는 이 과정이 필수 과정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필수 과정이 되다 보니 BC주 약사에서 관리를 엄격하게 합니다. 아침 저녁 출석 체크도 열심히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무단 결석이나 무단 지각인 경우에는 그 프로그램에 페일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 과정에 60점 이상이 되지 않으면 프로그램을 페일할 수 있습니다. 60점이 낮은 점수라고 생각하실 약사님도 있지만 저도 한국에서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캐나다 와서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60점도 만만한 점수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점수를 굉장히 짜게 매기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했을 때는 프로그램을 페일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맨 마지막에 60점이 되지 않으면 한 번 더 파이널 기회를 줬거든요. 근데 그 후에 프로그램을 페일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UBC 홈페이지에 가시면 수업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13,000불이더라고요. 저희는 10,000불에서 시작했거든요. 10,000불도 정말 큰 돈이었었는데 지금 13,000불이고 또 해마다 올 수 있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나 스트레스가 많은 프로그램은 맞습니다. 그래서 약사님들이 이 프로그램에서 최대한 많은 배움을 얻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오랜만에 UBC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프로그램의 기간에 대해서 봤더니 저희 때랑은 좀 달라져 있더라고요. 저는 5월 달에 입학해서 5, 6, 7, 3개월을 클래스 수업을 한 다음에 8월에 바로 약국 실습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8, 9, 10월 11월 초쯤에 끝났는데 그러고 나서 11월에 있는 오스키를 바로 볼 수 있게 했었는데 지금은 5, 6, 7월을 하고 한 달을 쉬고 9월 달부터 실습을 시작하더라고요. 이건 아마 그냥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외국에서 지금 거주하고 있는 약사분들이 캐나다로 들어올 수 있는 시간을 한 달 주는 것이 아닌가, 숙소도 구해야 되고 이런저런 것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한 것 같습니다. 이런 세부적인 사항은 매일 변하기 때문에 약사님들이 수시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는 게 가서 늘 확인하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다고 제가 생각됩니다. UBC에서 하고 있는 CP3 프로그램은 24주로 구성이 되는데 12주는 교실 수업, 그 다음에 12.5주는 약국 실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데이 게링 레디는 이거는 정말로 그 오스키 시험장처럼 똑같이 해서 그 시험 장어가 똑같이 만들어서 한번 실습하는 시험을 치는 과정인데요. 오스크랑 세팅이 똑같이 돼 있으니까 여러 약사님들께서 공부를 끝난 다음에 내 마지막 오스키 시험 테스트 준비하는 마지막 테스트를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 시험 감독관들이 이제 의견을 제시해 줍니다. 그러면 그거를 듣고 내가 고쳐야 될 점, 내가 캐치하지 못한 부분을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정말로 실제 오스키랑 똑같은 세팅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오스키 시험을 마지막으로 점검하는 기회로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P3 시간표입니다. CP3 프로그램은 화, 수, 목, 금 일주일에 4일로 이루어집니다. 수업은 9시 반에 30분에 시작을 해서 4시 30분에 끝납니다. 중간에 1시간 점심시간이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화, 수, 목, 금 중에 휴일이 있어서 수업을 못했다. 그러면 월요일날 보충 수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화요일 수업은 그야말로 주로 약물학 오전 오후 강의를 하고요. 화요일은 오전에는 일반적인 약사에 대한 프로그램, 약사법이라든지 약사에서 약사로 등록하는 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것저것 약사들이 알아야 되는 전반적인 것을 강의합니다. 그리고 오후는 일반 대학의 ALS 강의라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의하시는 분도 ALS 선생님이 오십니다. 다른 이제 타 칼리지에서 ALS 과정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오십니다. 이제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영어 실력을 늘려주려고 하는 것이긴 한데 이 선생님은 영어를 전공하시다 보니까 이런 테솔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전공하시다 보니까 발음이 굉장히 정확하십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 말은 참 알아듣기가 쉬워요. 근데 약국에서 있다 보면 약국에서 실습 세팅은 여러 인종이 영어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 말은 알아듣기 쉽지만 일반 환자나 환자 역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영어를 전공하신 분들이 아니라 발음을 알아듣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이 공부했던 다른 약사님들도 이 수업을 굉장히 지겨워하셨습니다. 왜 하는지 모르겠다 하는 분이 많았습니다. 좀 스투피드하다, 우스꽝스럽다, 막 이런 분들도 있었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영국이나 호주에서 오신 약사님들은 정말 지겨워하십니다. 그래서
이 수업은 아직까지 있는데 그분이 그대로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은 그래서 그런 숙제도 안 내주고 하기 때문에 조금 일주일에 한번 쉬어가는 수업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목요일과 금요일 수업은 첫째 주, 둘째 주 정도 외에는 모두 성적을 매깁니다. 성적을 매겨서 이 성적들이 60점이 안 되면 파이널 기회를 주고 그 파이널 기회도 페일하면 그 프로그램을 페일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목요일 하는 거는 약국에서의 환자 카운셀링을 위주로 합니다. 세 조로 나누어서 A, B, C 조로 나누어서 각각의 두 분에서 세 분 정도의 현직 약사님들이 오십니다. 이 분들이 프리셉터라고 하는데 이분들은 적어도 경력 2년 이상이어야 돼 프리셉터의 조건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환자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국 약사님들이 이제 그 환자를 카운셀링 하는 거를 테스트해서 점수를 주십니다. 제가 현직의 약국에서 어떤 약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은 UBC를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어서 공부를 계속 하시는데 자기 이제 경제적으로 돈을 벌어야 되니까 약국에서 하루나 이틀,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 일을 하시는 거였어요. 근데 그분이 목요일 날 본인이 프리셉터를 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프리셉터를 하시면서 그걸 어떻게 했냐고 했더니 본인한테 UBC에서 이메일이 왔대요. 프리셉터에 어플라이 하라고. 그래서 프리셉터를 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목요일 수업 중에 오전에는 그 프로그램을 총괄하는 코디네이터가 있습니다. 그 코디네이터가 일반적인 수업을 합니다. 이제 환자를 카운셀링 할 때 어떤 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게 하고 오후에 전 진짜 실습을 합니다. 그때 현직 약사님들이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 수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전에는 이제 필요한 거, 처방전에서 쓰는 약어들, 뭐 이런 거 약국에서 필요한 그런 실무적인 거를 강의를 하시고, 이제 오후에는 UBC 안에 실험실이 있는데 이 실험실이 약국처럼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약국처럼 세팅이 되어 있어서 약도 돼 있고, OTC 메디케이션도 와 있고, 그리고 컴퓨터도 있고, 거기서 이제 처방전 프로세싱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방에 들어가서 전화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의사나 간호사나 그런 전문직 분들이 주는 질문도 팩스로 작성해서 라이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산 문제도 반드시 하나 풉니다. 이거를 뭐 순서가 정해진 게 아니고 마구잡이를 합니다. 마구잡이를 정말 약국 세팅처럼. 그래서 이 수업 시간은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이유가 정말로 현실 약국은 더 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연습을 할 때 현실 약국과 똑같은 조건에서 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해서 정신없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과정들도 굉장히 약사님들께서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라인 수업을 하고 계시는 약사님들이 계신데 이런 정말로 현실 같은 세팅에서 이루어져서 내가 시간의 압박을 받아가면서 하는 것은 스트레스는 많겠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게 뭐 약사님들에 따라 다르겠지만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면 이런 타임을 매니지먼트에 대한 이거는 어떻게 하시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온라인으로 하는 수업은 이런 테스트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온라인 수업보다는 교실 수업이 낫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순전히 제 의견이고 약사님들마다 능력이 다르고 영어 실력이 다르시니까 그게 뭐 일장일단이 있겠죠. 제가 생각하는 CP3 프로그램의 장단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약사님들이 각 나라에서 온 약사님들을 만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화에 대해서 내가 알지 못했던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같이 수업을 받는 약사님들이
좀 비슷한 처지잖아요. 외국에서 캐나다 약사 되겠다고 왔기 때문에 굉장히 친절합니다. 그리고 이런 문화도 있구나, 이런 문화도 있구나 하고 알게 돼서 그런 거 하나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어도 많이 늘죠. 하루 종일 영어에 노출되기 때문에. 그리고 뭐 영국, 호주, 인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온 약사님들은 영어를 굉장히 잘하십니다. 물론 필리핀에서 온 약사님도 영어를 잘하시고요. 그래서 영어도 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같이 공부하는 약사님들 중에서는 현재 약국에서 어시스턴트로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서 이런저런 경험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목요일이나 금요일 수업은 정말로 내가 간접적으로 캐나다 약국에서의 생활을 조금 엿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4번에 쓴 이 조항은 약간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약사 면허를 따기 위해서 같이 준비하는 약사님들은 친절합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을 다 지나서 캐나다에서 현지 약사로 활동하고 있던 외국 출신의 약사분들 중에서 조금 내가 느끼기에 이거는 잠깐 모멸감을 준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아주 간혹. 대부분의 약사님은 친절하십니다. 그렇지만 내 개인적으로 느끼기를 이거는 차별이 아닌가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거 있잖아요.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인종차별인가 느낄 수도 있는데, 물론 내가 돈을 내고 배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약사님들이 현실로 나가시면 인종차별을 느껴지는 경우가 무지무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실을 미리 준비하는 예방주사를 맞는다? 그런 면에서 이것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물론 그 순간에 있을 때는 너무 분하고 한데, 내가 돈 주고 이런 고생을 해? 하는데 현실에 대해서 예방주사 맞자, 이런 경우에는 장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이 프로그램은 정규 과정도 아니기 때문에 학비 보조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뭐 장학금을 준다는 것도 물론 없고요. 그래서 6개월 과정에 13,000불, 정말 만만치 않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스트레스가 무지 많습니다. 오전에 가서 오후에 와서 파김치가 돼서 또 숙제가 또 무지 많습니다. 주말을 놔두지 않습니다. 쉬게. 그러면 숙제를 하고 하면 너무너무 스트레스가 많은데, 그 스트레스도 사실은 장점이 될 수 있죠. 현실의 약사님들이 나오시면 현실의 스트레스는 무지막지합니다. 내가 돈을 주고 받는 스트레스와 돈을 받고 받는 스트레스의 정도는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이것도 물론 장단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캐나다 약사가 되기 전으로 돌아간다 하면 여러분들한테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만약에 약사님의 경우가 된다면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건 정말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게 정답이 될 수가 없겠죠. 약사님들의 사정이 다르니까요. 먼저 저는 MCQ만 보고 CP3를 한 다음에 오스키를 받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CP3 프로그램이 오스키에 도움이 된다고 하기는 하는데, 제가 공부하는 스타일이 혼자 공부하는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다시 돌아간다면 MCQ, 오스키를 모두 끝내고 CP3 프로그램을 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CP3 프로그램에 이제 스트레스도 많은데 그 시험 공부까지 병행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랑 같이 공부했던 영국에서 오신 약사님들은 MCQ, 오스키를 한 번에 준비했습니다. 그 CP3 하면서 한 번에 준비해서 다 붙는 경우도 있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 약사님들은 주로 오스키 약하기 때문에 CP3 하기 전에 그 두 개를 끝내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다 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MCQ, 오스키는
한번 합격을 하면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평생 합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 MCQ, OSK의 간격이 3년 이상이 되면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3년이 멀어지면 다시 다 쳐야 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는 평생 보장이 되는데 이 CP3 프로그램은 내가 CP3 프로그램을 수료하고 나서 3년 안에 BC주 약사의 면허를 등록하지 못하면 CP3를 다시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경우가 없을 것 같기도 하지만 저는 같이 공부했던 약사님 중에 그런 분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3년이 지나버려 가지고 야, CP3 무효화 되게 됐다. 뭐 이러면서 약사에 알아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하시는 약사님을 뵀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개인적으로 난리지는 많아졌을지 모르지만 돈 낭비, 시간 낭비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MCQ, OSK 보고 나서 CP3 하는 게 어떤가 하는 그냥 저의 그냥 레코멘데이션입니다. 그리고 제가 굉장히 추천하는 바는 약사님들 중에서 영주권이나 아니면 뭐 취업 비자라든가 시민권을 이미 받으셨다면 캐나다 약국에서 어시스턴트로 아니면 돈 안 받는 발런티어라도 일을 하시는 걸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이런 발런티어나 어시스턴트를 하고 오시는 분들은 약국 환경에도 익숙해져 있고 캐나다 약국 문화에도 익숙해져 있고 캐나다 그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캐나다도 프로그램 회사마다 다르긴 한데 UBC에서 쓰는 프로그램이 제일 많은 약국에서 쓰는 프로그램이긴 합니다. 그런 프로그램에도 익숙해져 있고 하기 때문에 CP3 프로그램을 좀 더 부담 없이 이게 잘 마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약사님들이 뭐 기회만 될 수 있다면 발런티어라도 괜찮고 아니면 약국에 취직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약사님들이 CP3 프로그램을 잘 마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들이 정답도 아니고 저도 뭐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어떤 약사님께서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는데 약국 실습이 걱정이다라고 이제 저한테 쪽지를 보내주셔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는데 제가 그 약사님에게 이거 정답입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게 약사님들의 영어 실력도 저보다 더 좋으실 수도 있고 더 학각적인 지식이 많으실 수도 있는데 뭐 온라인 수업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뭐 교실 수업 안 받으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이 영상을 만들어 드리게 되었습니다. 모든 약사님들 과정 잘 거치셔가지고 잘 무사히 마셔서 캐나다에서 약사로 일하시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좀 걱정을 안 하는 게 제가 배워왔던 한국 약사님들은 다 참 똑똑하시고 굉장히 순발력도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른 나라에서 온 약사들은 이것저것 실수를 많이 하는데 한국 약사님들은 굉장히 꼼꼼하셔가지고 실수도 거의 안 하고요.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에도 그런 중동 속에서 온 약사님들은 계산 문제에 엄청 약합니다. 왜 그렇게 약한지 모르겠는데 그렇지만 한국 약사님들은 그런 계산 문제들을 암산으로도 정답을 맞추시더라고요. 그만큼 한국 약사님들은 스마트하기 때문에 별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영어가 잘 되지 않아서 너무 긴장을 해서 잘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어 실력은 좋은데 너무 긴장을 하면 안 들리잖아요. 그래서 한국 약사님들은 근면 성실하고 인내심이 많으시니까 모두 다 잘 지내고 계신 것 같아요. 능력 인정 받으시면서 일을 잘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약사님 응원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